훈남 훈녀를 꿈꾸는 11살 친구들을 위한 방학생활 쇼! 훈훈한 10일. 안녕하세요. 비주얼이 훈훈한 우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훈훈한 샤오입니다. 훈훈한 10일의 귀염둥이 마스코트 나연입니다. 샤오 우신도련님, 오늘 아주 멋지십니다. 나연낭자 감사하오. 나연낭자도 오늘 아주 아름답다. 과찬이시옵니다. 이렇게 입으니 몸도 마음도 새롭구려. 같이 고국 나들이라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차려입으니 꼭 명절 같습니다. 한복을 입으면 꼭 하고 싶은 게 있었소. 이리 오너라! 부르셨습니까? 어서 진행을 해보아라. 그럼 우리 일단 다 함께 훈훈한 10일 시작해볼까 하오. 다들 준비되셨소? 네! 지금부터 시작한다. 방학생활 쇼쇼쇼! 오늘의 주제는 바로 조상들의 관혼상제 엿보기! 관혼상제란 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요. 관례는 성년이 되는 의식을, 혼례는 결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상례는 사람이 죽었을 때 지내는 풍습이고요. 제례는 조상을 기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관혼상제를 인생을 살아가는데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행사로 여겼다는데요. 조상의 지혜와 생활 풍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관혼상제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복을 차려입은 거군요. 그런데 왜 우리 조상들은 관혼상제를 중요시 여긴 거죠?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장례를 지내고 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지. 우신이 형 이야기를 들어보니 관혼상제는 우리 인생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렇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조선시대는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유교는 예절과 형식을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중 하나가 바로 관혼상제예요. 관혼상제. 유교? 그건 뭐예요? 불교, 기독교처럼 신앙 중에 하나인가요? 유교란 조선시대 대표 학문으로 옛날 중국 공자의 가르침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모든 사람은 어질다 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시하는 학문이지. 우와, 샤오 오빠 공부 많이 하고 왔는데요? 그런데 어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질다라는 말은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로운 것을 의미해요. 자, 오늘은 옛날 조상들의 관혼상제는 물론이고 오늘날 관혼상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모두 알아볼 거예요. 관혼상제 첫 번째, 바로 관례인데요. 관례란 지금의 성인식이라고 보면 돼요. 관례는 청소년에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건데요. 전통적인 관례의 경우 남자는 15세에서 20세 사이에 좋은 날을 정하여 관례를 치렀고 여자는 만 15세에 관례를 치렀다고 해요. 그럼 과거의 관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조선시대 양반 남자는 상투를 들고 갓을 쓰는 관례를 치렀어요. 1895년에 단발령이 내려지면서 관례는 점차 사라졌다고 합니다. 평민 남자의 경우 들돌들기라는 관례를 치렀어요. 무거운 돌을 들어올리면 온전한 일꾼이 되었다는 뜻에서 어른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양반 여자는 머리에 쪽을 찌고 그리고 비녀를 꽂는 계례를 치렀어요. 평민의 경우 빨간 댕기를 해서 시집갈 몸이 되었음을 알리기도 했어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성인식을 하나요? 그럼요. 각 나라마다 다양한 행사를 열어 성인식을 한답니다. 세계의 특이한 성인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인도네시아의 한 부족은 성인식으로 독화살을 만들어 생애 첫 사냥을 한 뒤 폭포에서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어른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네요. 이번엔 중국으로 가볼까요? 중국 원난의 다이족은 10살이 되면 소년들을 일주일간 출가시키는데요. 이를 통해 어른에 대한 예를 배우고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답니다. 아프리카 하마르족에서는 소년이 소 등을 4번 뛰어넘어야 어른으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이상하고 어려워 보인다고요? 하지만 사냥을 통해 살아가는 인도네시아 부족이나 소를 키우며 살아가는 아프리카 하마르족에게는 이렇게 사냥을 하고 소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이 되었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었어요. 관혼상제의 두 번째, 바로 혼례입니다. 혼례는 결혼식을 의미하는데요. 부부가 되는 일식이자 평생의 반려자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전통 혼례는 복잡한 절차를 따르며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은 사모관대를 한다고 하는데요. 사모관대는 벼슬을 하는 사람이 궁궐에 들어갈 때 쓰던 모자와 관복을 일컫는 말로 혼례를 치를 때 예를 갖추기 위해서 평민들도 혼인 예복으로 입었습니다. 여자는 궁중 예복인 화롯이나 원삼을 입었고 신부는 머리에 족두리를 쓰고 볼에는 연지, 이마에는 곤지를 찍고 비단신, 당해를 신었답니다. 혼인을 한 부부는 3일간 신부 집에서 지낸 뒤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는데요. 신랑 집에서 신부를 맞이하고 신부는 시부모님께 인사를 올리는 것을 패백이라고 합니다. 이때 시부모님이 던져주는 대추는 장수를 뜻하고 자손의 번창을 의미하며 밤은 아이를 귀하게 키우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지금의 결혼식은 많이 간소화되고 서양식으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결혼의 의미와 가치는 예나 지금이나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답니다. 결혼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결혼식을 진행하나요? 영국에서는 결혼식을 끝내고 신혼여행길에 오르는 신랑 신부에게 결혼 선물로 설탕이 발린 아몬드 5개를 준다고 하는데요. 아몬드는 건강과 부, 정절, 행복, 장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대부분 구가 들어가는 날짜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구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또한 인도에서는 결혼식장인 신부 집까지 춤추고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결혼식 과정에도 계속해서 인도의 흥겨운 결혼식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나라마다 결혼식의 모습이 다양하네요. 결혼식에는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신랑, 신부가 부부가 되는 것을 축하하고 행복하게 살기 바라는 마음은 어느 나라든 똑같은 거겠죠. 관홍상제의 세 번째는 바로 상례입니다. 지금의 장례식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 선조들이 장례식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있나요? 우리 조상들은 죽음을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여겨 정성을 다해 죽은 이를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거친 삼배옷을 입고 지프로 만든 새끼줄을 몸에 둘렀어요. 죽은 사람을 무덤까지 태우고 가는 화려한 장식의 꽃상여에는 살았을 때 누리지 못한 호화로움을 저승길에서 누려보라는 뜻이 담겨 있답니다. 현재 장례의식은 예전에 비해 많이 간소화되었고요. 오늘날에는 화장을 한 뒤 납골당에 모시거나 나무 밑에 있는 수목장을 지내기도 한답니다. 관혼상제 마지막은 제례입니다. 제례란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말하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제례를 지내며 정성을 다해 조상을 추모하고 가문의 번영을 빌었어요. 제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조상이 돌아가신 날을 지내는 기제사와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 아침에 지내는 차례가 있어요. 제사라고 하면 저는 제사 음식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전, 과일, 고기, 나물 등 제사상에 많이 올려놓잖아요. 맞아요. 많은 음식들로 한 상을 차리는데 이유가 있나요? 제사라는 것이 조상을 기리기 위해 지내는 거잖아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은 돌아가신 조상에게 바치는 음식이 되는 거죠. 그날은 조상들을 위해 다양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제를 지낸다고 보면 돼요. 지금도 제사를 옛날과 똑같이 지내나요? 오늘날에는 제사도 간소화되고 종교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조상을 추모하기도 하는데요. 본래 제례의 목적은 조상에 대한 공경과 감사, 효 실천과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라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형식이 달라져도 조상을 기리는 마음과 정성은 변함이 없답니다. 지금까지 관혼상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과연 훈훈한 11 친구들과 우신,
샤오, 나현, 훈훈한 11 MC들이 관혼상제에 대해 잘 이해했는지 알아보는 시간. 관혼상제 과거 시험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1등에게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으니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그럼 관혼상제 과거 시험 시작해볼까요? 관혼상제 과거 시험. 다들 자신 있으신가요? 아마도 제가 1등 할 것 같아요. 이번에도 1등은 제가 할 겁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여기 양쪽 키고 맨날 밤마다. 누가 과거에 급제를 할 것인지 뭐 제가 할 것 같지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문제 주세요. 조선시대에는 이 학문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데요. 예절과 형식을 중요하게 여긴 이것은 무엇일까요? 컨닝 없습니다. 나 이거 알아. 하나, 둘, 셋. 정답을 들어주세요. 빠밤. 빠밤. 다 똑같이 썼는데 이거 셋 다 아니면 어떡하죠? 딱 유교를 썼어요. 자, 정답. 확인. 정답은 유교입니다. 와, 다 맞았다. 다음 문제 주세요. 보세요. 혼인을 한 부부가 3일간 신부집에서 지낸 뒤 시댁에가 인사를 올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뭐였지? 봤는데 저거. 대놓고 보는데? 패배. 너무 대놓고 보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다 썼네요. 네. 정답 들어주세요. 잘 봤어요. 맞나? 오, 맞았다. 자, 패백이라고. 패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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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나가게. 정답은 패백.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우리나라 성인식 중 무거운 돌을 들어올려 온전한 일꾼이 되었다는 의식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땡땡 들기라고 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눈 감고 쓰겠습니다. 쟤네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형 공부 안 한 거 같죠, 형? 나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자, 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하나, 둘, 셋. 들돌 들기라 했는데 이게 뭐죠? 감자 들기인가요? 둘. 정답. 돌들기. 확인. 정답은 들돌 들기.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던 우리나라에서는 농사를 지을 만큼 힘이 세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큰 돌을 들어올리는 의식을 통해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어른이 되었음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벼슬을 하는 사람이 궁궐에 들어갈 때 쓰던 모자와 관복을 일컫는 말로 혼례를 치를 때 남자가 갖춰 입은 의복은 무엇일까요? 어렵네. 결혼해봐야 알 것 같아요. 힌트 좀 알려주십시오. 나는 관대하니까. 뭔데요? 무슨 관대야? 알려주세요. 관대. 그게 관례? 4명의 엄마가 모두 관대하셨단다. 정답 들어주세요. 다가 4명의 어머님이 아. 관대하다. 정답은 사모관대입니다. 결혼이라는 큰 의식에서 예를 다하기 위해 양반, 평민 구분 없이 이 사모관대를 입었다고 합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제사의 종류 중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지내는 제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알아요. 자, 이거 쉬워가지고 다 맞췄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너무 쉽더라고요. 그죠? 자, 하나, 둘, 셋. 정답 들어주세요. 차례. 저는 차례라 썼습니다. 다 차례라 썼네요. 정답은 차례.
친구들도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때 차례 지낸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명절 때 지내는 제사를 차례라고 한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로써 관혼상제 과거시험이 끝이 났는데요. 과연 관혼상제 과거시험의 장원은 누굴까요? 관혼상제 과거시험 오늘의 장원 급제자는 우신 축하해요. 신영입니다. 역시 기본이지. 훈훈한 11의 브레인이시네요. 1등 했으니까 선물이 있다 합니다. 진짜요? 장원 급제한 우신영한테만 주어지는 선물을 공개해드릴게요. 깜짝 선물인데? 공부한 보람 있구만. 무겁지? 자, 뭐지? 우와! 문방사우! 와! 와! 우신영이 그림을 진짜 잘 그린단 말이에요. 와! 이걸로 그림 진짜 그리면 되겠네요. 이거 오늘 조상들의 관혼상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조상들의 생활을 엿보고 우리의 풍습을 알아볼 수 있어서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장례식에서 제사까지 우리가 언제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거다라고요. 우리 훈훈한 10일 친구들도 관혼상제 이제 어렵지 않겠죠? 우리 친구들의 방이 끝나는 그날까지 잊지 말고 본방사수 몸도 마음도 훈훈해지는 그날까지 안녕. 안녕. 괴지나 칭칭나네 괴지나 칭칭나네 괴지나 칭칭나네 괴지나 칭칭나네 맞아?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